예, 선산업 행정을 담당하시는 이 선산업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김현권 국회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환 경북도의원이십니다. 송영자 시의원 소개드립니다. 이지연 시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도 본부장이십니다. 강경학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농협중앙회 나정수 지부장님, 홍희시 지부장님 인사드립니다. 아까 계셨는데, 네, 선산농협 김학수 조합장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은호 장원방 보건취재위원장님, 신광석 선산업선거관리위원장님, 김시모 구미경찰서 선산발전소장님, 박영수 선산업노인 부회장님, 이성희 새마을분회장님, 임준규 바르게살기위원장님, 김원기 수산업발전위원장님, 이상 내빈분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대성 구미 유천지사님, 반갑습니다. 한국농업기사 지사님이십니다. 예,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좀 의원님께서 3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요 자리 잠시 정리하고 단체 사진 촬영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바로 내빈분들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일보 본부장 김영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임양춘 후미뉴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오늘 어정보부터 바로 들어가고 어정보 하시고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권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그동안 제가 했는 일은 이번 예산국회 전에, 정기국회 전에 반영했던 내용들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선거하는 현재 자료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개수조정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직접 다룬 예산이 농림부, 해수부, 경북, 대구, 교육부 이 5개는 제가 제 손으로 마지막에 개수조정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셨겠지만 경상북도 예산은 7,777억이 늘어서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예산이 전년도보다가 2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은 없죠. 제가 TK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TK 특별위원회에서 올 봄부터 경상북도와 계속 협의를 했고 그것을 정부 본예산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20% 증가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농림부 예산은 우리 농업 예산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늘 농민들이 서운해 하시는데 이번 국회 논의 단계에서만 순증가시킨 게 자그마치 5천억을 시켰고요. 그리고 농림부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7.6%가 늘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5% 이상, 7% 넘게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제 기억에 한 10년 이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난 성과를 냈고요. 중요한 것은 구미시 예산은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구미시 예산을 다뤘었는데 작년에 국회 단계에서 증액시킨 돈이 142억이 원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구미시 생기고 나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100억 이상 늘어난 거는 처음이었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얼마를 시켰냐면 379억을 순증을 시켰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자그마치 3배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산국회 시작할 초입에 시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가져오셨는데 보통 그렇게 가져오면은 그 중에 1개, 2개를 해주면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거 거의 다 해드렸어요. 다. 국회에서 순증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게 9개고요. 증액시킨 게 20개가 넘어서 저도 사실은 일을 시작할 때는 20개 이상을 국회에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구미 거 사실 거의 다 해드렸고요. 대구시 것도 거의 다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예산 이렇게 서로 협의할 때는 미안해서 더 해달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우리 보좌진들이 그랬어요.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다고. 이게 같은 예결소위를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시키는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일을 잘해서라기보다 저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지금 대구, 경북과 구미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제기하는 예산을 사실상 빠짐없이 거의 다 수용을 했죠. 다 수용.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누렸고요. 이렇게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신규 예산에서 379억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79억 그러면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연속주의거든요. 연속주의. 우리 가정살림사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가정살림사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요거를 따져서 냉장고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은 내일 뭘 할까를 생각을 할 때 작년에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를 보고 내일 뭘 할까를 결정합니다. 작년 했던 일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뭐 조금 느리든지 새로 뭐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 거를 기준으로 올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해놓으면 내년 예산이 요 예산의 기초에서 또 짜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사업이 하나 크면은 그 사업은 계속 연속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일을 하다가 그만하는 건 없거든요. 다리를 놓다가 안 놓는 경우는 없어요. 하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놓는 경우는 있어도 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규 예산을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예산은 다시 안 세워요. 우리가 그 예산은 관심을 안 기울여요. 왜냐 그러면 원래 시작을 해놓은 내년에는 계획된 거에 의해서 다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처음 신규 예산으로 얼마를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구미형 일자리로 LG화학 유치하는 것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난 큰 성과지만 구미시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산당 지정받은 거예요. 10월달에 지정을 받았는데 인천 남동공단하고 구미공단하고 두 개가 대한민국에서 딱 두 개가 지정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스마트 산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면 국비만 해도 4,6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공단 전체를 현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가 들어갔냐면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들어간 게 신규 사업 들어간 게 45억 들었어요. 이게 45억 시작할 때 그때가 문제지. 그때 하면서
1조 이상에 들어가는 계획이 연도별로 다 짜여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순서대로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 45억을 누가 집어넣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379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구미 예산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게 379억이 3천억보다 훨씬 큰 돈이고요. 1조보다도 더 큰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예산을 늘리는 거는 꼭 어떤 것만 똑같냐 그러면 소 꺼내기 땡기면 소 따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신규 9개 증액해서 20개 이상을 했고 작년 3배가 넘는 379억이나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박수를 안 치시고 농업 예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 예산을 진짜 많이 늘린 거죠. 진짜 많이 늘렸고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2조 4천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직접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직불금 나가는 총액이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 나갑니다. 근데 공익형 직불제라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2조 4천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순 6천억 내지 8천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해마다 6천억 내지 8천원이 농민들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그런데 2조 4천억이라는 게 시작은 2조 4천억이라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나는 공익형 직불제 총액을 3조로 늘리겠다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나 4조 할 거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공익형 직불제는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 할 때마다 이 총액에 관한 것이 정치 쟁점화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3조, 5조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 제도를 개선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직불금은 쌀 위주로 나갑니다. 쌀 농사 많이 짓는 사람만 직불금을 사실 혜택을 받지 나머지는 별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직불금은 논하고 바다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러면 다수의 소농들이 훨씬 더 혜택을 봅니다. 쌀로 나갔을 때 실제로 직불금은 호남 위주로 다 받습니다. 제도 자체가. 쌀을 농사를 많이 짓는 거는 저 호남이거든요.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가 되기 지금 직불제는 1년에 직불금을 가장 많이 받는 농가는 1년에 9,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실제로 직불금 여러분들 받는 거 100만 원 더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면 누가 혜택을 보냐면 강원도 돈 없잖아요. 밥 많잖아요. 강원도 혜택을 보고 우리 경북 과수하는 거 전부 밭 아닙니까? 우리 혜택 많이 보고 경남 제주도가 혜택을 봅니다. 이 동북권 전체가 공익형 직불제로 되어서 농가 밭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으면 엄청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면적 대비 똑같이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 대비 그래프가 하면 면적 많은 대로 돈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게 뭐냐면 0.5헥타르 이하 1,500평 이하는 1,500평을 농사를 지으나 500평을 농사를 지으나 1,500평의 기준에서 직불금을 줍니다. 왜? 아니 1,500평 농사를 짓고 500평 농사를 지으나 농촌을 지키고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500평 좁다고 1,500평에 3분의 1 줄거 뭐 있냐. 똑같이 지어 기여하는 거. 그래도 규모 작은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밑에 그래프를 동일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농들이 전체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300평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1,500평 기준으로 직불금이라도 받도록 해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공익형 직불제로 가면 앞으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상당히 그래도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제도를 만들었는 게 뭐냐 그러면 농식품 바우처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과일 간식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급식에 과일이 한쪽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이 아니라 학교에 아예 간식을 주는 제도를 만든 간식을 별도로 간식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그걸 과일로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과일 줘요? 대한민국 과일주의 바나나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일 간식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점차 늘어서 앞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과일 간식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과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확보되는 거죠. 내년부터 군대에도 과일 간식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군대 내무반에 과일 바구니를 비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가가 나서서 농민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그것을 판로를 확보를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바우처 제도는 뭐냐 그러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대급식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소득층, 도시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우리 농식품을 사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농식품만 살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거예요. 농식품만. 이렇게 이게 어디 사냐? 미국 인구의 15%가 이 정책에 의해서 먹고 삽니다. 미국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 그 저소득층이 국가가 주는 식품 구매권을 가지고 농산물을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농식품 바우처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그것을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도시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줘서 사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부가 농산물을 막 생산하는 걸 막 지원했어요. 생산을 그래놓고 수입품 들어오니까 판매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산을 했는데 가격 폭락하니까 농민들은 비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산은 농민이 하도록 하고 정부 예산은 우선적으로 생산을 지원하는 것 위주로가 아니라 직불금으로 농민들 주머니에 바로 꼽아주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그 의미를 존중해서 그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직불금으로 돈은 농민들에게 드리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쓰든지 빚을 갚는 데 쓰든지 농사를 짓는 데 투자를 하든지 기계를 사든지 그건 농민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직불금이라는 형태로 농민에게 지급을 하고 또 국가는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기본 틀입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정의 틀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제가 대통령의 농정 공약도 제가 사실은 다 기획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쌀값부터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쌀값 올린 것도 사실은 다 제가 한 일이고 제가 농민대에 들고 부분에서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농정은 그렇게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식품연구원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예산하면서 식품연구원하고 과기부하고 다 협의해서 식품연구원 원장이 구미시에 와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 협약서 썼습니다. 협약서 써가지고 그 협약서를 시장님도 갖고 계시고 식품연구원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고 저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공개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사정은 현수막을 걸었다가 좀 떼어달라. 그래서 그럼 내가 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소영자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떼자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부탁을 했어요. 좀 우리가 시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여당 국회의원이고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엄연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당이 다르고 그분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분들은 이때까지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겨우 하겠다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참 입장이 난처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설득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그 예산이 이미 식품연구원에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내려와갖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이미 식품연구원에서 공사비 전체 예산 그 사업비가 326억인가 그런데 96억이 식품연구원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내려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지고 올해까지 착공을 안 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반납돼버리면 다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과기부에서 식품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니네 안 할 것 같으면 원래 반납해라. 최후 독촉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식품연구원은 쫓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협약을 해놓고 제가 과기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서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올해 안에 반납 통보는 철회해달라.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식품연구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설계도를 작성한 지가 2년 이상이 돼서 설계도도 다시 해야 된대요. 이걸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거를 당장 다 마무리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얘기해서 올해 안에까지 반납해라 라는 통보는 철회를 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2월이 가능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도 착공을 하면은 설계도 다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올해 안에 과기부 식품연구원 원장하고 와서 여기 와서 설명회 학원 다 할 거예요. 다 하도록 해놨고 저쪽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분기부에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겪어보신 건 아시겠지만 저도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하겠다고 작정한 일은 하겠다고 작정할 때는 이것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를 다 판단하고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건데 하겠다고 이미 작정을 해서 다 해서 제 손으로 원장님 모셔다가 종이식 뭐 협약서까지 사인 다 시켜놨는데 절대로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시에도 그렇고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탈일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에서 제가 보통 한 의정보고회를 1시간 반 내지 2시간까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또 드릴 말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회가 열려 있어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어서 제가 3시에는 마치고 가야 될 테니까 요 행사는 정확하게 2시 55분에 마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한테 다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이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농업 관련 분야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폼이큰 기술제 해가지고 2,000원 이상 빠진다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했다시피 농농사에 대한 것은 헥타르당 100만 원까지가 되고 반농사에서는 55만 원까지가 지불됩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지불금액도 다른데 거기서는 3년에 한 번씩 그러는데 제가 저도 농업 관련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공업형 지불제가 도입되면 부차적으로 또 쌀 산업 자동 격리제가 또 돼야 안 되겠느냐. 농가소득 정대 일환으로 해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수입 생산이 되었을 때는 또 시장에 자동 격리가 되는 방안도 좀 2차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친환경 지불금도 좀 전타적으로 또 궤도로 개선해가지고 3년에 한 번 하니까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좀 아까 종작도 말씀하시지만 좀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지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이제 농수산물을 이제 간식으로 이제 거의 다 해결하는데 그러면 뭐 사과라든지 뭐 메론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 구매에는 메론이 이제 감자 메론, 쌀이 이제 닭가슴살인데 그 메론 정도 더 한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질문 안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익형 정부제를 또 뒷받침하는 쌀 시장 자금 정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 쌀값이 12만 원 했었어요. 11만 원 이하로도 떨어졌어요. 이거를 저희는 그때 최소한 18만 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쌀값이 떨어지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농촌에 이게 살 데가 안 돼요. 민심이 흉흉해져가지고 11만 원, 12만 원 해가지고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쌀값을 끌어올리기를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시장 자동 격리제를 법안화 해놨어요. 이미. 이 법안화 다 했고요. 그것을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컸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는 대농들은 쌀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들은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 득보는 건 없어요. 그 제도로는. 그거는 밭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득보고 소농들이 득보지 대농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대농들은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시장 가격을 끌어올려서 보장하겠다는 거죠.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선제적 격리를 하겠다.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원래 쌀이 30만 톤이 남는데 정부가 45만 톤을 격리를 해버리겠다 하고 격리를 들어가니까 쌀값이 톡 올라버려요. 남는 거다가 선제적으로 먼저 더 격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쌀값을 지지할 의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쌀을 사기 시작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정책은 메시지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게 주면 시장은 반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은 이미 심고 나면 원래 얼마가 생산될지가 계산 다 나옵니다. 가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 얼마가 생산될지 계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남는가 확연하게 알아요. 그럼 그 남는 양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선제적 격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법안화 다 해놨습니다. 해놨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금 이제 이번 국회에 다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목표 가격도 21만 4천 원. 이게 지금 예산 부수 법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은 이 예산 부수 법안을 다 통과시킬 겁니다. 통과시킬 거고 21만 4천 원이 되면 작년 쌀값 못 받은 거를 직불금 못 받은 거를 전체적으로 2,800원 얼마인가를 농민들이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쌀값을 시장 가격을 관리해 가지고 대농들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대농들은 직불금으로 받는 것보다가 시장 가격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직불금은 담보당 평균 생산량에 의거해서 주지만은 대농들은 평균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생산한 걸, 그 많이 생산한 걸 전부 다 시장 가격 올라가서 가격 더 받는 거니까. 가격 떨어뜨려 놓고 그 떨어진 가격의 차액을 85% 보존해 주는 거는 국가는 돈을 들지만 농민은 득보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거에 85% 득보는 거니까. 국가는 돈 다 들이고 농민들은 큰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불금은 공익형으로 바로 주고 정부는 의지를 갖고 시장 가격을 관리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려가고 농민들이 시장에서 득보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친환경 직불은 공익형 직불에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직불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직불은 별도로 빼놨습니다. 왜냐 그러면 앞으로 공익형에서 공적인 친환경적이거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직불에 가는 거는
공익형 직불과 별도로 이후에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박명수입니다. 주민 자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성산의 제일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합의서 체결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뭐 저쪽 분들 뭐 설득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의원님께서 국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가지 합의서 내용과 설득시킨 합의서는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합의서를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합의서는 뭐냐면 어떤 내용인지 뭐 한두 가지라도. 그겁니다. 원래 안에 같이 착공하겠다. 그리고 이 지상권 설정, 그러니까 현재 부지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부지를 무상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을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식품연구원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 그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뭐 이렇게 권리에 관한 거는 그거는 전문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고, 거기에 구미시장님하고 식품연구원 원장님하고가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부분 있잖아요. 저쪽 분들 설득시키는 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사실은 이거 안 된다고 일찌감치 포기한 일이라서 일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선사람 노인의 부대장 박영수입니다. 의원님, 올 여름에 우리 군의 운영위원들하고 식사 한번 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다고 보는데, 복지회관을 내년 예산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원님이 올해 한번 예산에 대해서 복지회관, 우리 노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었어요. 또 연결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올 여름에 봄부터 송영자 의원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선산에 가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 선산 같은데 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나서서 복지회관을 추진하시면 제가 그것을 성사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잘 안 된 이유가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원래 또 뭐를 해가지고 이게 정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게 계획에 맞게 이게 평가 점수도 나오고 이걸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산에 원래 또 노인복지회관 뭐 또 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새로 시작해 놓은 마당에 또 그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여기에 못하고 그 하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그 산동에 도서관 짓는 일을 했어요. 도서관, 거기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뭐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게 이제 돈이 180억 들여갖고 그 사업을 했는데요. 원래는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선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일을 준비를 할 때는 좀 제대로 해서
이게 그래야 되는데 뭔가 좀 꼬여 있어요. 복지회관이라는 비슷한 이름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 그 지금 하는 건 복지는 아니고 노인 스포츠 센터라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노인들이 할 운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처음에 우리 설명할 때 우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구미시 복지관이 다 터질라는 지경은 아닙니까? 복잡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산에 제대로 된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당장 원래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해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만 저한테 시간과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세 군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인동 쪽에도 노인복지회관 하나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근데 인동보다가 선산이 더 급합니다. 이 세 군위에 종합노인복지회관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뭐 원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한테 시간과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서운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신강석입니다. 시간이 바쁘신데 국정이 바쁘신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김영걸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뭐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정치인들은 또 보니까 또 은행 일치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겪어 나온 보니까요. 그것도 아까 식품 분석하는 그 말입니까? MOU입니까? 그러면 계약입니까? 뭡니까? 협약 합의서가요. 거기 법적인 호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결정은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래 이제 선거 끝나고 난 게 또 부지부지 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냥 참고를 하시소. 꼭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큰 일을 하시는데 작은 질문을 드려갖고 죄송합니다. 나라 일을 잘하셨네요. 구미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선산업은 제가 뭐 아까 매일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데 선산업 전체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 뭐 업감단이니까 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라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소외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 분석 말고 선산은 제가 볼 때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합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인원은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산은 인위적으로 선산을 인구가 붙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린다만 공업단지도 중공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수십 년간 그 사유재산도 침해되는 거거든요. 지정을 해놓고 만들어주진 않아요. 중공업지역. 그러고 고아 같은 데는 중공업지역을 농공단지 한 개 있는데 또 새로 시설을 내가 두 개를 만들고 그건 뭐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가 그건 모르지만 선산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처음에 뭐 합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조하고 시설이던데 선산에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인 인원은 안 불어납니다. 선산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면서 인원 확보가 좀 되는 그런 것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질문을 드리려 죄송합니다. 식품연구원은 이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 식품과 관련된 기관은 다 몰아서 호남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식품연구원이 전주인가 완주인가 거기 있어요. 맞네. 거기 있고 한국식품클러스터도 그쪽에 있어요. 식품과 관련된 것을 다 그쪽에 몰아넣다 보니까 처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 그 계획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식품은 지역적 특산물과도 연관이 있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산물 이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이 기관이 다 호남에 가 있으니까 문제는 강원도, 경상도 이쪽에 식품부에 관한 정책이 하나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도 식품 산업이 살아야 관광 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류 그러는데 앞으로 많이 올 거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주황산을 가봤는데 주황산에 외국인들이 등산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날 건데 지역적으로 식품 정책이 제대로 펴져야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결국 서민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호남에 다가 있다가 보니까 경북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부권 전체를 관할하는 식품 정책을 추진할 기관이 필요해서 식품연구원 경북분원을 설립하겠다고 국가 계획을 세운 거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미에 갖다 놓으면 당장 30여 명이 넘는 박사급의 인력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북도의 기관입니다. 도기관.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활력을 띠게 될 거거든요. 이건 선산에 상당히 큰 실익이 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야 되고요. 저는 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그 일이 제대로 되어서 일이 정착이 되고 또 주변에 파급 효과가 나가는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산의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리는 없지만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우선 이것부터 해야죠. 그게 합의서가 법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앞에 의원님들이 계속 해다가 몇 년 동안 뭐 하고 끝나면 한다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탓은 제가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꼭 실행해달라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질문해. 앉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방 실장님, 간단히 시간 받겠습니다. 좀 구미의 뿌리 이전에 우리 이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왔고 중심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선인제 반제 영남인제 반제 선선 바로 이것 중심에서 거부산 양수제 저희 역시를 이어받은 강옥진 숙자가 장엄방 출신입니다. 바로 성밖에 옛 업성 고려 말대부터 업성이 있었고 사병원이 있었고 업성밖에 지금 이문이 중학교 입대인데 장엄방의 정필제 김종진도 단계 하이지가 돼서 영남인제 반제 석사이다. 영남 살림의 본향 조선 성리학의 본향으로 뿌리 내린 곳인데 이게 거의 500년 그냥 사장됐습니다. 4대 사화, 4.67 사건, 또 외정 때 지금 문헌에만 여러 군데 살아있고 저는 굉장히 너무 생소한데 우리 선배님들 욕하는 게 아니고 너무 굉장히 생각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재조명해야겠다. 또 580년간 선산도구의 선산군 소재지 역사의 구미의 뿌리 선산이 행정이나 모든 역사의 중심이 지금 구미시의 일부 쫙 변방으로 선산 면 소재지로 그냥 탈락되고 하는 전락되고 이거 그냥 방치해둔다면 이건 우리는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지고 만. 하여튼 위에 욕할 것도 없고 지금 당면한 기능들이 지금 행정하고 시장입니다. 선산을 안 살리면 이건 뿌리 없는 그런 역사를 살리게 됩니다. 큰 죄를 짓는. 그래서 선산 장엄에 대해 깊이 얘기 안 하니까 자세한 거는 우리 비서진이나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3년 전부터 우리가 창설을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대변 특감도 했고 장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더 깊이 얘기 안 하겠다. 약간 선산을 구미의 뿌리 옛날 우리 이 나라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선산을 그냥 팽개치지 말고 다시 살릴 구체적인 좀 안도 좀 연구도 하시고 선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상당히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상당히 많아요. 짧은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안에 있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시대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아주 국민의 사실은 일동 국민이 내막하면 그 의원님 같은 다또 여러분들 잘 읽고 잘 보고 있는 게 일동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동 국민이 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족하게 그래도 대화해 주시고 잘 우리가 지역사회의 현안에 맞게 이끌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프로스테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스테아에 대한 가정은 우리 위원님이 그만큼 지금 현재 국민이 프로스테아가 옛날 그게 아니고 대학인데 그 대학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지 이 프로스테아가 과연 그 지금 현 위치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진단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프로스테아는 지금 중요하게 그지없는 절묘한 시점이 아니다. 지금 이제 고학력이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을 가고 있는데 기술 양성을 가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 북이 특히 우리가 프로스테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 하면 창원으로 옮기고 또 이 가까운 데는 영주 같은 거 한 30만 평에 아직도 연구소하고 지가 잘 있는 건대를 가고 있고 우리 북이 주변에 갔을 때는 김천 프로스테아가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고 그 국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에서 나는 그 프로스테아를 좀 제가 2001년도에 김성주 국회의원이 하고 저하고 얘기가 반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스테아가 육성도 문제이지만 북이가 사실은 북의 속에서 선산이 망가지고 지도를 짓고 버려진 선산이다. 다 버린 선산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살면서 이 고향 해안시 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너무나도 진짜 안타깝고 그지없는 가정을 이런님께서 어느 정도 간파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정밀하게 좀 절실하게 좀 느끼가지고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년에 나가야 되는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김성주 국회의원이 프로스테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교사라든지 학생 소설하고 이런 건 다 그다음 재산 관계로 연구 도청당 있고 국민식당이 있고 동산도당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두부가 제가 사용 세 곳이라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선단 뒷골이 유치한다면 사실은 20만 평이나 30만 평, 이 사실은 한 80만 평이 북일전에 있는 선단 뒷골 잘 아시죠? 지금 현재는 청소는 축이랑 계속되는 그러니까 그 프로스테아도 그 처분에 가려면 진짜 아니 무슨 얘기는 네가 돌아가면 듣고 얘기해봐 뭐예요? 그래서 끝까지 끝내주세요. 55분간 죽으면 안 되거든. 기차로 표본을 나타낸다. 이걸 보고 지금 글쎄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성주 국회의원이 그때 다 패가 일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그때 그 당시 선산에 가볼도 속에서 일어나 보니까 사실 이걸 좀 뭐였어요. 다 오기도 없고 진짜 수학은 약속 철통까지 되고 조사까지 다 하고 됐었는데 뭐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시니까 김 국회의원께서는
저는 우리 저는 예산도 통과가 아니지만 아주 내놓은 거에 다 맞춰서 대학도 구미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크게는 못 해드려도 폴리텍 대학의 버스, 거기 버스가 하도 나갔다 그래갖고 버스를 한 개 새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제가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호공대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인데 이때까지 구미가 이 대학을 제대로 안 키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기업을 옛날처럼 기업에게 자꾸 뜯어먹으려면 해서는 안 되고 기업도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저는 공무원들한테도 어제 제가 행사에 여러 번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건 우리 구미시장님과 구미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행사 장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미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분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칭찬하고 일을 잘하도록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편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도 더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폴리텍 대학도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제가 그 차를 해드릴 일은 딱 그런 겁니다. 앞으로 폴리텍 대학하고 어떻게 더 소통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지역에 일을 시킬 것인가 이래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마치고 사진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자, 김영건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김영건! 화이팅! 윤상욱! 화이팅! 한번 갈게요. 윤상욱!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